하고 갑자기 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 감정 치유 못 받고 그렇게 찌그러들기 시작하고 엄마랑 담쌓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로 가요? 나의 감성을 알아줄 만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공감할 만한 친구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찌질하면 찌질한테 가는 거죠. 더 찌질한 애한테 가면 더 찌질한 애가 더 공감해 주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이게 강한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아니, 딴 애들은 보면 막 엄마 아빠 난장판도 아닌데 잘할만 하더라. 그 아이가 난 거죠. 그 아이가 난 거죠. 확률적으로 1%의 애를 갖다가 99%에 대입하면서 모든 게 깨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 그릇은 이만한데요. 이따만한 거 쟤 보니까 들어가더래요. 쟤 들어가더라. 너도 한번 넣어봐. 막 후게 넣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술들해가지고 그릇이 조금씩 퍼지면 괜찮습니다. 너무 밀어넣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큐멘터리에 그 직 만드는 그 사사를 받는 거예요. 직 만드는. 늙은 할아버지들이 와서 해요. 직을 막 만들고 있어요. 탱강 노동요를 부리면서 막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젊은 친구 오면 다 깬대요. 젊은 친구는 급한 거야. 아유, 이 양반들이 빨리빨리 해. 그래서 더 빨리빨리 펴고 싶은 거죠. 징을 이만한 쌔반떼기로 만드는데 세게 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막 웃어요. 자기들도 다 그랬다고. 급한 거죠.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학생들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이들을 깨요. 그러면 그릇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릇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깨지고 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 안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감성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보스 엄마랑 코치 엄마라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그림을 제가 빨리 그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게 이제 이 양분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반드시 보스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시키는 거죠. 너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요. 얘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냥 놓으면 죽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뭐 집어먹고 똥 집어먹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해오잖아요. 저희가 그거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계속 하시려고 하고 이게 부모 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불안해 하셔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냐면 아까 몸과 마음이 분리돼 가지고 이제 진짜 집으로부터 떠나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 중3 시점인 것 같아요. 고1. 아주 늦게 오는 경우는 고2 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쯤 되면 엄마의 보스 역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코칭은 뭐냐면 약간은 그 타자예요, 타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체고 이 아이가 무엇인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 역할이 어떻게 자꾸 바뀌냐면 정말 밥 해주고 용돈 주고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때 결혼하는 게 끝나는 거죠. 거의 이제 결혼하면 그때 놔줘야지. 결혼하고도 이제 엄마가 보스 역할을 해버리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가 되는 거거든요.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이 코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 역할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아이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의 마음도 모르고 몸도 몰라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냐? 너 지금 어디야? 전화 받으면 다행이죠. 안 받으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라. 코치의 역할로 바꾸셔라. 그래서 이게 학습 코칭인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코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같이 너 했어? 풀었어? 못하시잖아요. 점점 못하실걸요? 어머님이 선생님이시면 고1, 고2까지, 고3까지 계속 봐주시겠지만 안 그러면 보통 중3 되면 못 풀어주거든요. 중1 때까지는 어떻게 엄마가 풀어주고 야 틀렸네 이렇게 풀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하시잖아요. 보스 역할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됩니까? 공부에 대해서 내용을 몰라도 아이를 관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거든요.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코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코치는 코치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말하는 to teach one thing, to know one thing, to teach another.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건 별개다라는 말이 거의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잘 했던 사람이 잘 가르칠 가능성도 있지만 못했는데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 학원가에 와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숭실대 수학과를 나온 사람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별거 아닌 것 사람인데 되게 우습게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훨씬 더 대입 실적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더 복잡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지휘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통솔자 역할밖에 못해요. 그게 제 약점입니다. 통솔은 내가 앞에 갈 테니 따라와. 참새, 짹짹, 오리, 꽥꽥. 나 여기까지 왔어. 너도 여기까지 올래? 이게 통솔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내 기준에 여기까지 오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힘들게 여기 왔는데 얘가 이쯤 왔으면 잘했지. 근데 지휘자라는 거는 여기 서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우르르르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저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도 못했으면서 지도 그렇게 못했으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그게 선생이더라고요. 선생은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고 가르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도덕적으로 안 받아들여졌어요.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시켜. 그러니까 저는 천상 통솔자인 거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지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휘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부모님은 처음부터 지휘만 하시려고 하시고 거의 대부분. 어쨌든 코칭을 이제 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때 이제 코칭의 핵심은 뭐냐고 했냐면 감성을 깨지 않는 거예요. 감성을 깨지 않는 거. 아예 감성을, 그 감성이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감성을 안 깨는 기술들을 이제 연마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이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저희 일단 인생 성공이지만 학업에서 보면 일단 대입의 성공이 목표잖아요. 그럼 이 대입까지의 어떤 필요한 지식을 100%라고 봤을 때 중3까지 얼마나 배운 것 같니라는 얘기를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3 때는 이제 고등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좀 비율을 높게 잡아요. 뭐 한 30%요, 50%요, 이렇게 50%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고1쯤 돼서 물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한 10%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체감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중학교 때 잘했냐 안 잘했냐가 이제 별로 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배운 내용이 아니라 학습 태도와 학습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습 태도와 좋은 학습법으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도 잘할 테지만 만약에 뭐 센스가 좋아서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들어가지고 아니면 막 임기응변으로 풀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냐 못했냐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배운 내용은요. 사실 마음 먹고 공부하면 2달 만에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봤고요. 아이들 과외하면서요. 그러니까는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공부량이 갑자기 고1, 고2, 고3 대략 지금은 약간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뜹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내용을 고1 과정에 배워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10%라는 내용을 3년 동안 배웠잖아요. 여기는 잘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1년 동안에 40%를 더 배워야 돼요. 이게 3분의 1에서 4로 늘었으니까 공부량이 12배 증가하는 겁니다. 이 12배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위기감 조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고등부에 올라가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2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해드리면요. 아이들의 수학하는 능력이 3배 늘고 공부량이 4배 는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3배 늘고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웠던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양적으로는 4배 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때 1시간 매일매일 평균적으로 1시간 공부해서 내가 한 반에서 5등을 유지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5등을 유지하려면 아마 하루 4시간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하시고 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고액과외를 할 당시에 제일 많이 찾아오는,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오는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다 똑같았습니다. 고1을 마치고 와요. 그리고 모든 분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아주 잘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라. 근데 2학기 때 와서 까보니까 아이고 문제가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늦게 깨달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나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별 차이 안 나다가 점점 차이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있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저처럼 수학적으로 도표적으로 분석은 안 해보셨지만 체감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를 중학교 때 선행을 안 시켰더니만 고등학교 가서 힘들더라. 좋아. 이번엔 조금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하시는 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공부에 잘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별로 안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너 공부 안 힘들었어? 너 1등 하니까 힘들었잖아. 아, 별로 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장승수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그 친구가 정말 공부가 쉬웠을까요? 뭐 여러 가지죠. 그 친구는 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와보니까 쉽더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공부가 이렇게 되면 쉬워요. 일정하게 가는 거잖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언제 오냐면요. 아이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럴 때 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와요. 그 표에 뒤에 나와 있어요. 제가 공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표를 정해놨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하면 힘드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안 힘드세요. 어머니도 수영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 한 6개월 하다가 가서 하면 한 번도 못 가시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뭐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하시면 어느 순간 아주 쉽게 수영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완전하냐면 들쑥날쑥 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코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니야, 이렇게 가지 않고 얘가 막 새벽 3시까지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체면에 걸립니다. 나는 항상 새벽 3시까지 하는 아이라고. 오늘 새벽 3시까지 하고 이틀 해벌레 하고 지내고 다시 한 이틀 놀았으니까 또 하루 빡세게 하고, 이 친구는 매번 공부가 힘든 겁니다. 근데 사실상 공부의 질이나 공부의 어떤 양 같은 거는 별로 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주냐면, 이거의 평균보다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게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코치의 역할입니다. 공부가 너무 루즈하게 안 가게, 또 너무 자기 막 흥에 겹다고 막 2시, 3시까지 안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공부가 안 힘들다. 그냥 하다 보니까 1등 했어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래, 해보니까 이때쯤 이렇게 잘 모르지만 중3 때까지 적당히 이제 이게 선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선행을 해놔야 되더라. 요즘은요, 부모님들이 더 똑똑하셔가지고 어떻게도 얘기하시냐면은 중등부 공부 다 필요 없더라. 중등부 대신 다 필요 없더라. 아예 중등부는 그냥 뭐 한 10등만 하면 되고 고등부 거 선행하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겉으로는 맞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고등부 선행을 제대로 하면 중등부 수업을 10등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등부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과정을 하면 중등부가 자연스럽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뭐 절대 그렇게 하는 습관은 안 좋아요. 아이들 뭐는 포기하고 뭐 이렇게 너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공부 별로 어렵지 않고 순리대로 가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학교 수업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거 잘하고, 거기에다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더 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하고 반드시 타협이 필요하다고요. 엄마가 여기까지 개입할 때가 돼야지, 갑자기 나 오늘 듣고 왔는데 책에서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오늘 당장 해보자,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좀 도와줘 볼게. 야, 이거 읽어봐. 수긍이 가니? 아, 그래, 엄마 나 공부 이렇게 한 것 같아. 그거 봐봐, 공부 안 해다가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만 한번 같이 도와서 해보자.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려볼게요. 그게 뭐 주간 시간 사용 기록표라고 이제 보이실 겁니다. 뒤에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 간단합니다. 아이의 공부가 객관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객관화 됩니까? 엄마가 공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됩니까? 전혀 모르셔도 돼요. 자식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1번 연습장, 수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수학만 말씀드릴게요. 연습장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저학년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적을 게 없어. 책에 못 풀게 하세요. 책에 풀지 않게. 쉬운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책에 풀잖아요. 고등학교에는 책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한번 제가 볼까요? 정석책에 풀이 공간이 있던가요? 정석책에는 풀이 공간 없습니다. 연습 문제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요. 센수학은요, 뚝뚝뚝 떨어져 있죠? 글자도 크고 공간도 많잖아요. 정석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풀 공간 안 주죠? 따로 풀어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장을 작성을 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 풀이를 보게 되고요. 풀이가 좋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자기 풀이를 적고 해답 풀이 보고 답이 안 나왔을 때 내가 왜 틀렸지 하고 검사하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법을 제시하시면 안 돼요. 봐. 이렇게 애한테 야 봐봐라. 너 얘가 잡아봐. 이거 봐봐. 이렇게 써. 안 돼요. 다 다릅니다. 풀이 방법이. 자기 풀이를 자꾸 보다 보면 누가 모범 답안을 안 알려줘도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올라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전혀 만나지 않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공부의 왕도를 보세요. 저는 공부의 왕도를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절대 인터넷이 어떻습니까? 다 혼자 공부했잖아요. 학교 선생님 말이 참 지금 생각하면 다 틀린 말도 너무나 많이 했는데 그 말이 진리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끝내는 공부의 왕도에서 하는 그 친구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 있다니까요. 자기 안에 이 길은 다 있다니까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공신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공부를 안 해. 너희들은 막 강좌 봐. 그리고 흥분해.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안 늘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늘어가 아니라 안 한다는 거죠. 그 친구 얘기인 거예요. 100%가 와서 이 얘기를 들으면 10%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는다는 거죠. 안 해서 안 느는 거지. 자기 풀이를 보면은요, 점점 어떻게 써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의 역할은 뭐냐면 모범 답안을 제시해서 너 이렇게 써. 이게 아니고요. 써라야. 쓰게만 하는 겁니다. 연습장에다가 문제 풀어볼래? 그러면 네 풀이를 네가 볼 수 있대. 이 정도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게 하시면 돼요. 그 뒷얘기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아이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막 풀이 썼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좋은 풀이가 좋은 풀인지 몰라요. 근데 풀다가 내 풀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했는데 남의 풀이를 봤어요. 그때 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이 풀이가 좋은 게 보여요. 와, 이 친구 잘 쓰는구나. 그러네. 나는 온통 시커먼 색으로 쓰는데 얘는 빨간색, 파란색 막 쓰네. 오, 눈에 훨씬 잘 띄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남의 걸 봐야 제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남의 것만 주입하는 데 급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양적인 공부가 됩니다. 공부량 체크가 되게 쉬운 거예요.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하루에 2장씩 최소 아닙니다. 2장의 연습장을 쓰게 만들어요. 2장의 연습장이라는 것은 이걸 반 접어서 연습장 이렇게 페이지로 따지면은 이게 한 4페이지를 쓰게 되는 거죠. 최소한에. 그리고 쉬는 날은 4장에서 5장. 이제 그 약속은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2장씩은 한번 써보라더라. 얘가 2장씩 잘 쓰고 잘 따라와요. 그럼 좀 늘려보는 거예요. 3장으로.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요. 무조건 일단 파괴가 돼야 됩니다. 파괴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파괴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과부하가 걸려야 됩니다. 과부하라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우리가 운동을 해요. 오늘은 맨 처음에 10kg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0kg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게를 증량을 해서 15kg 해봐야죠. 15kg가 또 어디서 쉬워지잖아요. 20kg 증량을 해야죠. 이게 바로 과부하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이 원리를 하고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는 더 쉽고요.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애가 2장을 잘 써요, 이제.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요. 애가 막 옛날에는 막 채우려고 막 그 TV도 안 보고 막 쭈그리고 앉아서 막 땀 뻘뻘 흘리고 했는데 이제는 쉽게 하고 와서 엄마 다 했어! 하고 내밀어요.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이미 이제 이거는 노드가 된 거예요. 그냥 부하예요. 그럼 좀 더 걸어주는 거죠. 오, 잘하네. 한 장만 더 늘려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더 아셔야 될 거는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플라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죠? 정체기가 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아시면 이제 전문가가 되시는 거고요. 이때 또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학생 하나가, 고1 학생 하나가 너무 지금 아빠, 엄마가 몰아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이 친구는 여기 왔어요. 근데 더 올라가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끝났으니까 주말에 좀 쉬어야지 했는데 아니요, 엄마 아빠가 못 쉬게 해요. 이런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쵸.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꾸 이제 자기가 알아서,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죽겠으면요 반드시 뭔가 찾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고요. 어쨌든 이 과부하가 걸려야 된다. 양적으로 아이도 봐야 되겠죠.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연습장을 적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런 연습장에 적어봐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시간 기록표입니다. 제가 하는데 시간 기록표. 혹시 이거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프랭클린 플래너 쓰시는 분 계세요? 프랭클린 플래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좋은 프랭클린 플래너,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프랭클린 플래너 쓰면 막 성공한대요.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 좋은 거. 써보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엄청 빡세요. 정말 빡셉니다. 엄청 힘들거든요. 오늘 내가 했던 거 계획 다 세웠다가 그 계획에서 어떤 건 달성한 거 다음 것도 미룰 거 어떻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거에 전초전이 있어요.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시기 전초전 단계가 뭐냐면요. 자기 시간 사용한 것들을 단순히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도 굉장히 도움되시거든요. 자기의 한번 썼던 거, 오늘 내가 뭐 했더라? 하고 적어 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이틀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지난 일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보세요. 토요일 날 한 거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전혀 못 써요. 내가 뭐 했더라? 이래요. 왜 못 쓸까요? 자기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막 쓰는 거예요.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 이 시간에 뭐 했고, 이 시간에 뭐 했고, 이 시간에 뭐 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친구는 뭐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자기 사용한 시간을 단순히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기록표를 쓰는지 안 쓰는지만 봐야지. 너 이 시간에 왜 놀았어? 너 이 시간에 PC방 갔네?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나타납니다. 시호가 또 나타나요. 그리고 얘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죠. 맨날 저희는 거짓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애들이 맨날 와서 거짓해요. 맨 처음에는요. 숙제 막 베껴오고 이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절대 안 베끼거든요. 선생님이 공부한 걸 물어보지 숙제를 채웠냐 안 채웠냐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시간 기록표가 작성이 돼야 자연스럽게 계획으로 갑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획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계획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 세우는 게 돼요? 안 되니까 저희는 계획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 기록을 봐야 어떻게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어도 돼요. 뭐 다른 예를 한번 적응을 해볼까요? 아이가 운동을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대요. 그럼 이제 애한테 피아노 쓴 시간, 피아노 언제 쳤고 뭐 쳤는지만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애가 스스로 압니다. 한 달 기록표를 쭉 적어봤더니 월요일 날 한번 쳤고 여기 금요일 날 한번 쳤고 안 쳤고 여기 쳐요. 피아노 잘 칠 수가 없죠. 아주 간단한 얘기라니까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애한테 이제 보고 물어보. 어때? 봐봐, 피아노 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야, 한 달에 3번 쳐가지고 어떻게 피아노 잘 치겠니?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바로 주간시간 사용 기록표.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기록하는 일만 어머님이 코치로서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너 어린도 없어. 너같이 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어딨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는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의 객관적인 자료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이가 공부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집에다 적어놓고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빨리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제가 드릴게요. 학원을 어떻게 사용하냐 그 얘기만 제가 빨리 드리겠습니다.